네, 대구 스픽스 이슈 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스픽스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대구 참여연대가 이 건을 가지고 이제 검찰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대구 경북 사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최근에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구 스픽스의 보도로도 촉발된 사안인데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무더기로 증거인멸을 했다. 이 의혹을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뭘까요? 그 영상을 무더기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캥겨서 지웠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제 수사 단계로 접어드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위반이라고 보는 쪽과 네. 아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인 뭐 홍보이지 뭐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대구시가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뭐 홍 시장 쪽 정무라인에서 판단했을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대구시의 공식 유튜버 채널인 대구TV의 예. 영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적 홍보 영상은 없어지고 예. 일반적인 뭐 영상들이 올라와서 예. 시정 홍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수사를 지속하고 기소 단계까지 갔을 때 예.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00만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는 시장직을 사퇴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현재 대구 참여연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일단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구시에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지웠냐. 참 이게. 그래서 한 60개 정도 되던 영상들이 예. 다 사라지고 다른 영상으로 대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지우느냐? 음. 증거인멸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예. 대구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예, 저 저도- 방송 같은 거 있으면 뭐 봄 개편, 가을 개편. 그러니까 개편한다고 하겠죠. 뭐 대구 TV도. 그렇죠. 대구TV가 이제 개편을 해서 새롭게 재단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앞뒤 말이 안 맞죠. 뭐 마치 막 뭐랄까요? 저희 스픽스처럼 혹은 뭐 이제 기존 방송사들처럼 대구 TV를 개편하는데 대구 뉴스룸 그리고 김민정의 뉴스 브리핑, 시청 사람들 이런 코너를 신설하면서 홍준표 쇼츠 한 60여 개를 지우고 치적과 관련된 영상도 지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자료 화면으로 아마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홍 시장이 홍보를 하다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됐다고 주장하고 고발까지 당하니까 싹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홍준표 얼굴만 쫙 가득하던 사이트가 이제는 뭔가 제법 레거시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난 보도를 한번 이제 우리가 거꾸로 되돌려 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초에 스픽스 대구가 이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했을 때는 대구시 해명이 어땠느냐면, 이거 뭐 일반적으로 영상 업로드되어 있는 거 모든 시민이 무료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하여튼 해명을 내놔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죠. 스픽스 대구를 제외하고는. 예. 넘어갔는데 이것이 대구 참여연대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확장이 되면서 예. 대구 경북의 신문 쪽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대구 MBC 또 TBC, KBS 대구 같은 곳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다루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고 나서 경찰 쪽에서 이제 수사에 좀 활기를 띠고, 그 전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구 북부 경찰서로 예. 이제 사건이 이제 넘어가 있죠. 이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임박해 있는데, 지금 현재 고발을 한 이제 대구 참여연대 예. 피고발인은 홍준표 시장과 시청의 대구 TV라고 하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가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하다. 아마 이제 조만간에 수사가 본격화되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 뭐랄까요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뒤늦게 지운 것은 실제 저희가 첫 질문으로 전개한 평론가께 드렸던 것처럼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방향으로 간다면 뭐랄까요 뭐 본인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오히려 뭐 잘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더불어서 말씀 중에 TV 홍카콜라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이쪽에 원래 먼저 그러니까 대구 TV에 올라가기 전에 홍카콜라에 올라갔던 영상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취재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뭐 대구 스픽스 대구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하나의 이제 그 법 위반 사실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지금 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취재나 보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대구시에서 이걸 갑작스럽게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홍보 지적 영상을 삭제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논란이 있어서 법 위반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서 이것을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나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인지하고 사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기소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자수같이 느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최초 이 내용이 선거법 위반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예. 여전히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선관위에서 경고를 했거나 계도를 했거나 또는 주의 조치를 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의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고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서 이걸 내려버렸으니 실익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소 과정에서 네. 이런 내용들이 참작이 되도록 사전 조치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 참여연대는 이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고 네. 아니 당당하면 그대로 내놓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내려놓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들이 작동해서 전체적으로 홍보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후자 쪽일 가능성이 매우 또 커 보이기도 네, 하고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정상 참작이 될 만한 하나의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평가가 된다면 실제 나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많이 와닿네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시청에서 이 정도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잘못됐다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걸 내렸습니까 하는데 프로그램 개편을 갑자기 합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취재 홍보 영상을 쇼트까지 포함하면 60개 전후의 그런 홍보 영상을 하다가 갑자기 홍 시장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는 취재 홍보하지 말고 그 일반 시정 홍보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 2023년 봄 시즌 맞이 특별 프로그램 개편 이렇게 해서 내 홍보 영상 다 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후 관계로 보면 이게 참여연대의 고발이라는 것과 본인이 과도하게 취재 홍보를 해서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뭔가 착오가 있었고 법률적 심판은 받더라도 요 내용은 논란이 있어서 우리가 좀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고 사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는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기들 돈 가지고 영상 만들고 올립니까? 자기 개인 월급 가지고요? 대구시 예산 가지고 다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도 없이 그냥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해버리면 취재하는 언론, 보도한 언론 또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무시당한다. 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조차도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증거인멸을 시도하느냐. 설명하지 않으니까 증거인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설명하지 않느냐고요. 당연히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할 의무가 대구시에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홍보 라인이나 정무 라인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대구시장이 되기 전부터 시원시원하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제깍제깍 잘해주셨던 분이니까 뭐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실제 본인이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뭐 기자들하고 프리토킹을 뭐 아주 뭐 매번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는 만큼 뭐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이 사안이 진행 중인데 의문스럽게 증거인멸 의혹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소통을 해야 되겠죠. 제 정계한 평론가 말씀처럼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시하면 언론만 무시하겠어요? 그렇죠. 그 언론 길들이기 위해서 줄 세워놓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대구에 가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홍 시장 가까이서 만나보면 매력적이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론 경력이 저도 20년이 넘잖아요. 네. 호불호를 떠나서 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로 뽑힌 시장은 시민을 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대구 지역 사회에서 본인과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 집단, 여론주도청, 상공인 이런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말을 기본적으로 경청해야 돼요. 자기가 시장이니까 업무 지시하듯이 자기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이러니 저러니 논평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최소한 당사자 앞에서 또는 특정한 단체 앞에서는 시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하고 또 권위 있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공사 구분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불법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그냥 남이 보든 말든 언론에서 다 보도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야 없었던 걸로 하라 아니면 그냥 문제되는 거 지워버려 이렇게 가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 대구시장의 행위인지 이런 것들은 좀 엄격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뭐 정치를 한두 해 하신 분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기타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 대목이 매우 좀 우려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대구 행정을 이어가면서 어떤 뭐랄까 준법 정신이랄까요? 이제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행정에서도 곳곳에 이제 구멍이 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목격이 될 수도 있겠다.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장은요 공식 일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 5일 근무제를 하지만 예, 이 단체장으로 뽑힌 사람이 그렇게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홍 시장은 엄격하게 토요일, 일요일을 개인 시간으로 잘 써요. 모범이 되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시는 건가요? 그런데 공직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예, 대한민국 공직에 있는 자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거나 총리실에 근무하거나 거기는 심지어 장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 주 5일 근무 가능합니까? 아니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구청에도 가도요. 구청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도 정신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뭐 주 50시간 근무 이게 아니고요. 요일 구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홍 시장은 대구 광역시장인데도 토요일, 일요일 날 웬만하면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아요. 뭐 하신다고 혹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본인 이제 휴식 취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건 모릅니까? 근데 그건 자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예, 토요일, 일요일 날 자기 개인 시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골프 치고 예, 가족들하고 휴식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저런 홍 시장 주도의 대구 시정 운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협화음을 낳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양상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도 홍 시장이 바뀌든지 예, 아니면 언론이 제대로 이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든지 양자택일은 최소한 돼야 하는데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홍 시장이 하고 있는 일이 일방적으로 좋은 측면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이거요. 공무원 골프 대회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봤더니 이미 중앙 언론에서도 홍준표 시장에게 취재를 했더군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등산은 되고 골프는 왜 안 되냐.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고요. 사석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대요. 이번 공무원 대회 할 때 기자들도 한 8명 끼워가지고 같이 공을 한번 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공적인 활동인지 네. 사적인 취향인지 이런 것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말에 골프 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등산 가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자비 부담으로 경비는 자비 부담으로 전부 할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기자실에도 한두 팀 하려고 했는데 오늘부로 뭐 기자실에는 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방송사에서 내가 나오는 걸 보고 기자실에서는 팀 배정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끼리만 체육대회를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뭐 대구 스픽스에서도 이 골프 대회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취재를 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